그들 4명은 복면을 쓰고 은행을 털었다. 금고에는 플라스틱 박스에 철저히 밀봉된 돈들이 쌓여 있었다. 아니, 그들은 그것이 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커다란 착각이었다. 그것은 학생들의 수능 답안지 카드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이들에게는 그렇게도 쓸모없는 물건. 그들은 이것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그 와중 세상은 난리가 났다. 모든 방송국이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다. 울고 있는 학생들, 웃는 학생들, 허탈해하는 표정의 학생들. 이들과의 인터뷰가 방송마다 쏟아져 나왔다.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임에는 분명하나 뭔가 미묘한 구석이 있었다. 이 백주대낮에 어느 누가 무슨 목적으로 답안을 훔쳐간단 말인가. 시험지도 아니고 말이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실수로 훔쳐갔다고 보기에는 프로의 솜씨였다. CCTV도 미리 무력화시켰고 경비원들도 전기봉으로 소리 없이 깨끗이 제압한 프로 중의 프로들이었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오전 10시경 괴한 4명이 수능 답안지가 보관되어 있는 모 은행의 금고를 습격하여 그 답안지를 강탈하였습니다.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답안을 훔쳤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당국에 신속한 수사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니 학부모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현재 재시험에 대한 이야기 등 다양한 악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교육부에서 재시험에 관한 것은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소문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후 일주일이 지났다. 아직 시험지를 찾지 못하였다. 자살하는 학생이 나왔다. 그는 무려 오수생으로서 스스로 가채점 해본 결과 이번 시험이 역대 가장 잘 나온 점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답안지가 사라져버렸고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로 인한 초조감 때문에 그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결국 그는 자기 방에서 목을 메고 말았다. 점점 일이 커지고 있었다. 재시험을 슬슬 고려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판단한 교육부에서는 다시 출제위원들을 섭외했다. 재시험을 발표하면 국민이 동요할 것을 두려워한 정부는 일단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면서 수사 속도를 높이는 이중작전을 펼쳤다. 선출된 출제위원들이 다시 호텔로 소집되었다. 그들은 모든 통신장치를 빼앗기고 차단된 공간에서 출제를 해야 했다. 다만 이전에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것에 비하여 이번에는 아주 촉박한 기간만이 남았다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었다.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자 출제위원들 사이에서 문제를 두고 싸움이 벌어졌다. 출제위원 중에 한 젊은 교수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몰래 호텔 로비에서 직원에게 부탁하여 자기 가족과 이메일로 안부를 주고받는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다. 문제를 재출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가족은 이 사실을 누출하고 말았다. 정부는 출제위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이 젊은 교수는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 호텔 욕조에서 손을 그었다. 정부가 수사의 성공을 확신하면서도 뒤로는 재출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분노하였다. 정부의 대처가 왜 이렇게 어정쩡하단 말인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들어 시위를 벌였다.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은 정부와 국민들만이 아니었다. 이 은행 털이범, 아니 수능 답안지 털이범들도 완전히
아노미 상태였다. 그들은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보스가 부하 하나를 찔러 죽였다. 이제 세 사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미 늦었다. 이 답안지를 불태워버리자 라고 합의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셋 중 가장 어린 범인 하나가 다른 마음을 품었다. 그는 동료들 몰래 몇 장의 답안지를 빼어 우편 봉투에 넣어 신문사에 보냈다. 물론 익명으로. 아주 당연하게도 신문사에서는 이를 특종으로 보도했다. 답안지가 3분의 1쯤 탔을 무렵 경찰이 도착했다. 그들 셋 중 하나는 체포되기 직전 농약을 마셨다. 나머지 둘은 체포됐다. 답안지는 무려 50만 장에 달했다. 엄청난 양이었다. 창고에서 지핀 물이 활활 탔고 그것이 숲에 옮겨붙어 산불이 났다. 산불은 조선시대에 세워진 사고 하나를 태웠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진본이 훼손됐다. 평생 사고를 지켜온 마을 이장, 별명이 윤참봉인 한 노인이 이를 비관하여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소방대는 가까스로 화재를 진압하였다. 답안지가 3분의 2 정도 타고 난 뒤였다. 이제 재시험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대학들은 부랴부랴 입시 일정을 늦추고 출제위원들이 다시 소집되었다. 수험생들은 패닉 상태 속에서 재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는 마음을 다잡는 방법에 대한 수많은 동영상이 범람했다. 자, 은행 터리범들이 차라리 돈을 가져갔다면 이 난리통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리라. 애꿎은 사람이 죽지 않아도 되었으리라. 그러나 이것은 이미 벌어진 일이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3분의 1 남은 답안지 중에서 그 첫 번째 자살자였던 오수생의 답안이 발견되었다. 그는 이번에는 언어 영역 답안을 밀려서서 자신의 수능 도전사상 역대 최저의 점수를 받았다. 그가 조금 더 살아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면 마음이 좀 편했을까?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 이것조차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등지고 만 것이다.